안녕하세요. 시골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의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 의사는 환자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만이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죽음을 지연시키며 그 환자가 본인 생에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일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은 대체로 병환이 무거운 암 환자를 만나며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암 환자를 치료하며 완치를 시킨 경험도 있지만 암 환자의 삶이 마무리되는 모습도 많이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느낀 김범석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책 제목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책이란 것이 매력적인 게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 교수님은 쉬운 이야기도 왠지 어렵게 풀어가실 것 같고 따뜻함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실 것 같았는데요. 책을 통해 만나게 된 김범석 교수님은 어려운 의학 용어도 쉽게 풀어쓰시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다가가신다는 것이 글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서문에서 김범석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만 혹시라도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거나 어쩌면 내가 다 알지 못한 고인의 삶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되고 두렵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서 당신에게 바친다. 나중에 제가 죽게 되어도 제 죽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사는 것도 제대로 살아야겠지만 삶을 마무리할 때도 제대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피소드는 총 33개인데요. 예정된 죽음 앞에서 화부터 내는 사람, 죽음이 예정돼 있지만 평소처럼 의연하게 살다 돌아가신 사람, 예정된 죽음 앞에서 본인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방법을 찾고 돌아가신 사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 생전에 가족에게 얼마나 잘했기에 가족들이 환자를 놓아주지 못해 결국 힘들게 돌아가신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와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다며 이전보다 행복하게 살게 된 사람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다 감동적이고 좋았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에피소드 하나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입니다. 26년 전 아버지는 지천명의 나이에 천명을 아셨는지 돌아가셨다. 병명은 폐암이었다.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 입원, 치료, 수술, 요양, 재입원을 반복하시며 고통으로 얼룩진 생을 마쳤다. 지금은 폐암이라고 해도 항암 치료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때만 해도 약도 별로 없고 이렇다 할 치료법도 없었다. 결국 수술 받으신 지 2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이렇다 할 변변한 치료도 못 받으신 채 허무하게 떠나셨다. 그 시절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환자들을 보면 때때로 아버지가 투병하시던 때가 기억나곤 하는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유별난 기억이 한 조각 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버지가 수술 받으신 후 암이 재발하여 병원을 오가시던 무렵이었다. 아버지의 고교 동창이었던 담당 의사는 아버지에게 의사로서 더 해줄 것이 없으니 집에서 맛있는 것이나 먹고 요양이나 잘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즈음 어머니가 집으로 웬 이상한 아주머니를 불러들였다. 그 아주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무속인처럼 색동 한복 차림에 진한 눈썹 문신을 하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옷차림과 짙은 눈썹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안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뒤따라가서 방문을 살짝 열고 안쪽을 엿보았다. 아주머니는 누워 계신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를 진맥하기 시작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맥을 짚고는 폐에 암도 없는데 멀쩡한 폐를 괜히 떼어놨다며 그 자리에 없는 의사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한 차례의 욕설 뒤에 다시 맥을 짚더니 지금은 간과 콩팥이 더 문제라서 간을 보호하는 뜸을 놓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멀쩡히 대학까지 나온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들인데 고등학생인 내가 보기에도 얼토당토 않은 말에 두 분은 이런 방구 말씀이 없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당신의 몸을 그 아주머니에게 내맡기셨고 아주머니는 곧 아버지 배 위에 뜸봉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집안에는 쑥냄새가 진동했다. 그때였다. 안방 문을 빼꼼히 열고 구경하던 나와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배를 드러나고 누운 채 나를 향해 싱긋 웃으며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만들어 보이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상한 차림의 아주머니와 희게 드러난 아버지의 배, 그 위에서 소리 없이 타들어가는 뜸과 진동하는 쑥냄새. 그 광경은 몹시도 낯설었고 기묘한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미소와 승리의 V가 나를 번쩍 정신 차리게 했다. 그 순간의 웃음은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피식 웃음소리에 내 쪽을 돌아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무서워진 나는 얼른 안방문을 닫고 내 방으로 도망쳤다. 그 시기에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셨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며 폐암이라는 병명조차 숨겼던 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 한번 안 하던 양반이, 그 강하고 가부장적인 분이 마지막에는 너무 아파서 무척 힘겨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까까머리 고등학생이었던 나를 앉혀놓고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 그 당시는 환자가 아파서 절절 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다. 암 환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 진통제를 충분히 쓰지 않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결국 그 고통을 온전히 홀로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때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암으로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보다 그날 배 위에 뜸봉을 올려둔 채 웃으시며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드시던 모습이 더 생생하다. 사실 그 아주머니의 치료는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만큼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고 암과 열심히 싸웠다는 것. 아버지 같은 암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가 된 지금, 그때의 아버지를 기억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리다.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죽음을 앞에 둔 마음이 어떨지 이제 조금은 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와중에도 아들에게 웃으며 V자를 그려 보이시던 마음이 짐작되어 먹먹해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죽도록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아버지의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솟는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그 순간의 그 미소가, 그 손짓이 아들이 살아가는 내내 힘이 되어주리라는 것을. 저마다 다른 표정과 다른 말들로 남은 날들을 채워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종종 그날의 아버지가 떠오르곤 한다.
그럴 때면 문득 내 목숨은 내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암과 맞서 싸우는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가족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오늘의 나를 가족들이 예의해 줄 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흘러서야 그때의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싶다. 비록 인간의 생이란 유한하기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남은 날들을 조금 다르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종종 이 질문이 암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제가 만약 남은 삶이 3개월 뿐이라면 저는 무엇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생각해보니 막막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급할 것 같아요. 매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듯 내일 어지르겠지만 오늘은 정리를 하고 자듯이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 삶이겠지만 하루하루 집 정리를 하듯 내 주변도 정리하며 사는 것이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덜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 외에도 존엄사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과 의료윤리에 관한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잘 써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